자, 보자. 39번 해볼게. 39번. 자,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일반화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남자는 여자보다 목소리가 크다 라고 이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사실은 남자라고 무조건 목소리가 크고 여자라고 무조건 목소리가 작은 건 아닌 거지. 근데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 남자랑 여자라는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버리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걸 논하는 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categorize, 분류하다라는 뜻이야.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분류를 하고 generalize, 일반화합니다. 동사가 이렇게 두 번 나왔어.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말하는 거야. 일반화합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자는 그래, 여자는 그래 라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prejudiced는 편견을 가진이라는 단어고, enlightened는 계몽되어진이라는 뜻이거든. 계몽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잘 알게 되었다,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그렇게 일반화를 한다라는 게 약간 편견의 문제 이런 건 아니고 뭔가 계몽되었다라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편견이나 계몽에 대한 측면은 아니고 하고 이제 뒤에서 말을 연결을 할 거야. 아니고 categories are absolutely necessary.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할 건데, 잠깐만.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기능을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할 거고,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라고 해석을 할 거야.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나왔어. 자, 여기서 기능하다 라는 말은 적절하게 뭐 행동을 하거나 적절하게 살아간다, 이런 걸 나타낼 때 기능하다라는 말로 조금 어렵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적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말하는 거야. They give structure. 그것들은 카테고리 말하는 거거든. 카테고리는 구조를 줍니다. to. 누구누구에게 구조를 줄 거냐면 우리의 생각에게 구조를 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는 게 무조건 나빠? 그건 아닌 것 같지.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살면서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맞아. 카테고리라는 거는 우리 생각에 어떤 구조를 준대. 그러니까 그 구조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편할 거 아니야? 살기도 편하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들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계속 읽어보면, 자, imagine, 상상을 해보자. If we saw every item, 우리가 모든 아이템을 봤다.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를 보는데 as, 뭐라고 볼 거냐면 그것들을 진짜로 유니크하다라고 본다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봐봐.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봤는데, 이 물건을 봤는데 내가 이거를 카테고리로 나누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는 이 물건을 보면은 놀이용품이라고 생각해? 공부할 때 쓰는 용품이라고 생각해? 굳이 하면? 놀이야? 공부야? 공부 쪽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방금 카테고리를 나눈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봤는데 이거는 쓰는 물건이야? 지우는 물건이야? 쓰는 물건이지. 카테고리로 나눈 거거든, 지금. 무의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어. 자, 물건을 봤어. 그리고 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면을 봤는데 그 물건이나 장면을 뭐라고 봤냐면 진짜 유니크하다라고 봤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딱 이 물건을 보고 이 카테고리를 못 나누는 거야. 유니크하다. 카테고리로 못 나눈다. 여기다 적어볼게. 분류를 못함. 유니크하다라고 본다? 이거를 지금 분류를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we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우리는 언어를 가지지 못할 거야. 뭐 할 수 있는?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묘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지 못할 거야. 말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면, 말은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이지. 세상을 이해 못하고 세상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말이야. 자, 다시 예시로 들어와 볼게.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쓰는 거냐 지우는 거냐 카테고리를 못 나누면, 이게 놀이용품인지 공부할 때 쓰는 물건인지 카테고리를 못 나누면 도대체 세상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모든 것들을 다 유니크하게만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분류를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어. 여기까지는. 분류하는 게 어쨌든 필요는 하지. 자, 또 여기를 볼까? 아까 남녀를 나누는 거 얘기를 했잖아. 남자 여자 나누는 게 무조건 나쁜 게 또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못해. 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못해. 그러면 이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분류는 어쨌든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벗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꺾이고 그 분류를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The necessary and useful instinct to generalize. 일반화하고자 하는 그 필요하고 유용한 본능은, 글쓴이가 위에까지는 일반화가 좋다 그랬지. 일반화 필요하다 그랬지. 분류하는 거 필요하다라 그랬어. 그래서 필요한, 유용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야. 그 본능이, 분류하고자 하는 본능이 이 우리의 세계관을 distort,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분류를 하고자 하는 너의 그 본능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너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하고 이제 말이 꺾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다음 거. It can make us mistakenly group together things. group together는 한데 묶다 정도로 이해를 해볼게.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걸 group together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자, 그것은 이제 뭘 거냐면 이거 instinct, 본능. 분류를 하려는, 일반화를 하려는 그 본능은 만들지도 몰라. 우리가 실수로 어떤 사물을 묶게 만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 본능적인 어떤 본능 때문에 묶었는데 이게 잘못 묶은 거지. 사물을 잘못 묶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잘못 묶을 수도 있고 국가를 잘못 묶을 수도 있어. 얘네들은 사실은 되게 다른 건데 잘못 묶을 수도 있어. 실수로. 그러니까 일반화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습성이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말. 그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assume, 추정하도록. 우리가 추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한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볼게. 또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의 사람들은 모두 친절해 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잘못된 편견일 수 있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A라는 나라에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절하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 다 비슷하게 친절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몰라.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런 내용이야. And maybe 그리고 아마도 most unfortunate of all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it can make us jump to conclusion. jump to conclusion이면은 결론으로 점프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급한 결론을 내다. 그것은 우리가 성급한 결론을 내게 만들지도 몰라. 뭐에 관해서? whole이라 그러면 전체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카테고리 전체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게 만들지도 몰라. based on 뭐를 근거로 하여? 뭐를 근거로 하여? A few or even just one unusual example. 자, 보면은 a few는 몇몇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몇몇의 특이한 예시를 가지고 아니면은 심지어 단지 하나의 특이한 예시만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A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내가 A라는 국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빴어, 성격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냐면 이 사람 한 명을 보고 이 국가의 사람들이 다 성격이 나쁘구나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반화를 해버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안 좋은 점, 단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자, 여기 하나 보자, 어법. A few 하고 little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될 수 있어. A few는 셀 수 있을 때 쓰는 거고 little은 셀 수 없을 때 쓰는 거야. 셀 수 있는 상황이니까 few를 썼다라고 보면 돼. 자, 다음 40번. 자, 40번. At the University of Iowa. 이거 대학교야.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briefly, 간략하게 라는 해석이고 여기에 이제 수동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show가 보여주다라는 단어거든. 보여주다. 그러면은 보여주는 걸 당했단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학생들한테 보여줬어. 학생들은 보여주는 걸 당했어. 그런 얘기는 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돼. 학생들이 보여주는 걸 당했단 얘기는 학생들이 그걸 봤단 얘기야. 학생들이 간략하게 봤어. 숫자를. 어떤 숫자를? They had to memorize. 그들이 외워야 되는 숫자를 봤어.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offered the choice. 그들은 받았다. 제안받았다.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제안을 받은 거야. 뭐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거냐면 자, either A or B. either A or B면은 A 또는 B라는 뜻인데 과일 샐러드 아니면 초콜릿 케이크, 그치? 과일 샐러드 또는 초콜릿 케이크의 선택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다. 이제 고르라고 제안을 받은 거야. 연구자들이 학생한테 샐러드 먹을래? 아니면 초코 케이크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대. 자, when the number the students memorized was 7 digits long. 자, digit라는 단어는 숫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7 digits long이면은 7자리 숫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학생들이 외웠던, 암기를 했던 그 숫자가 7자리 숫자였을 때 63%의 학생들은 케이크를 골랐습니다. 자, 숫자가 7자리 숫자일 때는 케이크를 골랐대. 밑에 거. When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하라고 요청받았던 숫자가 had just 2 digit. 단지 2자리 숫자였으면
59%는 opt, 선택했습니다. opt for, 선택하다라는 뜻이야. 과일 샐러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however는 왜 나왔는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앞에서는 7자리 초콜릿 케이크, 밑에서는 2자리 과일 샐러드. 그럼 이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봅시다. Our reflective brain know that. reflective brain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숙고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럼 reflective brain know면은 이제 그 뇌가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과일 샐러드가 더 좋다.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 숙고하는 뇌, 열심히 생각하는 뇌는 생각을 해보니까 과일 샐러드가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reflexive brain은 reflexive면은 이거를 해석돼서 뭐라고 했지? 반사적인이라고 해석을 했네. 반사적인 뇌는 desire, 원해. 뭐를 원해? 그 부드럽고 fattening chocolate 케이크를 원해.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이렇게 지방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원합니다. 자, 밑에다 또 적어볼게. 숙고하는 뇌하고 반사적인 뇌가 있는데 숙고하는 뇌는 뭘 알고 있냐면 과일 샐러드가 더 좋다라는 걸 알고 있고 반사적인 뇌는 케이크가 더 좋다. 케이크를 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숙고하는 뇌라는 얘기는 반사적인 뇌랑 비교했을 때 이게 다른 개념을 나타낼 거거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숙고하는 뇌가 대체 뭔 소리지? 반사적인 뇌는 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밑에 읽으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일단은 내려가 볼게. 일단은. 자, 만약에 reflective, 만약에 숙고하는 뇌가 바쁘면, 뭐 하느라 바쁘면 figuring something else out 까지 이렇게 잘라서 볼 건데 figure out은 알아내다라는 뜻이야. 알아내다, 이해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표현 하나 보자. BG, ING는 뭐뭐 하느라 바쁘다. 자, 우리의 숙고하는 뇌는 바빠. 뭐 하느라 바빠?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을 이해하느라 바빠. Like. 마치 뭐처럼? Trying to remember.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7자리 숫자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걸 하느라 바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충동이 이겨.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또 적어볼게. 숙고하는 뇌는 지금 바쁘대. 뭐 하느라 바쁘냐면 다른 거 기억하려고 바쁘대. 얘는 7자리 숫자를 기억하느라 바빠. 그래서 충동이 이겨. 충동이 이긴대. 자,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 숙고하는 뇌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걸 숙고하는 뇌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이해돼? 숙고하는 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얘가 지금 있잖아. 7자리 숫자를 기억하느라 바쁜 거야. 딴 거를 할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가 충동한테 졌어. 그럼 얘는 충동적인 판단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충동한테 져가지고 얘는 케이크를 먹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다시 숙고하는 뇌, 이성적 판단을
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는 숫자를 기억하느라 바빠서 충동한테 졌어. 충동을 이길 여유가 없어. 그래서 숙고하는 뇌는 과일 샐러드가 몸에 좋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딴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충동한테 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이 충동적으로 케이크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일단은 넘어갈게.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연결사야. 반면에 if we are not thinking too hard about something else,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 열심히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with only a minor distraction like memorizing two digits, 뭘 가지고 있냐면 오직 minor, 사소한 어떤 분산만 가지고 있어. 사소한 방해만 가지고 있어. 나를 방해하는 게 별로 없어. 예를 들면 두 자리 숫자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를 방해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러면 reflective brain은, 숙고하는 뇌, 숙고하는 뭐 시스템은 can deny, 부정할 수 있어. 감정적인 충동을 부정할 수 있어. 어떤 충동이냐면 그 반사적인 측면의 감정적 충동을 부정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래. 자, 숙고하는 뇌가, 이성적 판단을 하는 숙고하는 뇌가 7자리 숫자를 기억하려고 바쁘면 충동한테 져버려서 충동적으로 케이크를 먹어버린다. 과일 샐러드가 좋은 거 알면서도. 근데 만약에 숙고하는 뇌가 2자리 숫자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 바빠. 그럼 이번엔 누가 이길 거냐면 이성이 이기는 거야. 충동이랑 이성적 판단하고 싸웠을 때 이성이 이기는 거지. 이제 이성적 판단을 하겠지. 그래서 과일 샐러드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 자, 이거를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지금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 자, 뇌에는 숙고하는 뇌라는 부분이 있고 반사적인 뇌라는 부분이 있어. 숙고하는 부분, 반사적인 부분. 근데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 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과일 샐러드하고 초콜릿 케이크 중에서 얘는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을까? 과일 샐러드 먹고 싶을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일 샐러드를 먹고 싶겠지. 그게 내 건강에 좋다는 걸 아니까. 자, 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영역이야. 그럼 얘는 뭐가 먹고 싶을 거냐면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을 거야. 지방이 많이 들어서 건강에 안 좋은 걸 알아도 맛있으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케이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래. 자, 뇌에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주어졌어. 첫 번째는 뭐냐면 7자리 숫자를 외워라. 그럼 이거 숫자를 외워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느낄 거냐면 부담이 되거든. 부담이 되는데 이게 누구가 부담을 느끼는 거냐면 숙고하는 뇌가 부담을 느끼는 거야. 누가? 이성적인 숙고하는 뇌가 7자리를 외워야 된다니까 부담을 느껴.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딴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충동에게 졌어. 충동이 이겨. 충동이 이겨서 결국은 어떻게 돼? 케이크를 먹게 돼.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자리 숫자를 외운다라고 해보자. 이거는 쉬워. 그러면 누가 그 쉬움을 느끼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 숙고하는 뇌가 어이 뭐야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해. 안 바빠. 그래서 얘는 충동이 숨게 되는 거지. 충동이 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기는 거야. 얘가 지금 숫자 외우는 거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먹을 거에서 충동을 누를 수 있는 거야. 이성적 판단이 충동을 누를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아, 케이크 말고 과일 샐러드 먹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거라는 거는 숫자 외우기. 숫자를 외운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이란 뜻이야. 숫자 외우는 거에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으면 그러면 숙고하는 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뇌는 이제 부정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이기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길 수 있어. 누구를 이길 수 있냐면 감정적 충동을 이길 수 있어. 감정적 충동을 누를 수 있어. 뭐에 있어서? 반사적 측면이 가지고 있는 반사적 측면, 감정적 측면, 본능적 측면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성적 측면이 눌러버려가지고 이성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과일 샐러드를 먹게 된다고. 이런 내용. 됐지? 잠깐만 끊고 갈게.